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10시 57분입니다. 영상 하나 더 올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진짜 막무가내라. 자, 여기가 보통은 한 343 찍으면 내려요. 이런 구조에서는 343을 찍으면 내리는데 안 내리고 더 올려요. 안 내리고 더 올리는 거죠, 위쪽으로. 근데 그 위쪽에 실제로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 올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 증시가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올라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려가는데도 올렸으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선을 넘어가면 매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상단선을 넘어가면 보유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걸 부정하는 거죠. 자, 월봉은 34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수 금지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매수는 포기해요. 근데 이제 매수자가 노려야 될 거는 고점을 넘는 거죠. 고점을 못 넘으면 쪼르륵 내려올 거예요. 자, 주봉은 345에 있습니다. 이 위는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수 위치는 여기에요. 328이에요. 여기는 33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랑은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상단선 위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상단선 위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죠. 저가를 왜 지키겠어요? 저가를 지키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전봉 저가도 못 깨는데 하단선으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하이봉의 저가를 지켜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거. 문제는 345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주봉은. 더군다나 과열까지 갔었어. 과열까지도 갔어요. 과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운 거죠.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른 건 다 선반영했는데 선반영하고도 후반영해요. 오늘 갭상승 온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날 이미 다 반영했어. 근데 굳이 오늘도 갭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볼밴도 넘어서 이격 볼밴까지 갔어요. 다행히 아직 월봉의 고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가는 아직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아직도 매도는 할 수 있어요. 월봉은 매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주봉은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일봉이 고가를 낮춰야 매도할 수 있어요. 주봉은 고가를 넘었어요.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낮춰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월봉은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매도해도 되고 주봉은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일봉이 고가를 낮춰야 매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45 위는 메리트가 없어요. 342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방 보시는 분은 그냥 일봉만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하방은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시면 되는데
상방은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너무 좀 악랄하다 그럴까? 예, 봉을 그리는 방식이 너무너무 악랄해요. 지금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죠? 이 에너지가 이거 지금 다 반영한 거잖아요.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버텼는데 그 와중에 찔끔 올랐다고 뭐 난리를 쳐댔으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30분 봉도 분위기 좋죠. 예, 지금 분위기가 다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다 골드지. 예, 이렇게 올라가면 다 골드입니다. 데드 조건이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니까 343.63? 아직은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안 보여요. 1시간도 골드고 다 골드예요. 뭐 데드가 있어야 뭐 2시간도 골드 완성했고 4시간도 완성했어요. 와, 4시간 봉 이거 올라온 거 예, 진짜 일봉은 원래 잘 가고 있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고점 현재 이 355.86 이걸 안 넘을 거면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네, 339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고점 넘거나 아니면 무너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남았잖아요. 이번 달이 9거래일 남았는데 일봉은 7거래일 남았으니까 7거래일 안에 고점을 넘겨버리든가 넘길 자신 없으면 반대로 예,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339 아래로 내려 꽂든가 아니면 고점을 넘어야죠. 자, 3일봉 아직 골드 안 났습니다. 와, 이게 지금 골드 나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357 라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봉이 언제 끝나나? 목요일에 끝나요. 수목. 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죠. 예. 이번 봉의 골드 값이 여기에요. 여기 350대 여기 350선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350.4 여기 돌파하면 이제 357 라인까지는 열리겠죠. 이 정도까지는 열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돈 차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골드를 내고 있어요. 이제 골드를 내면서 위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3일봉 골드 내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주봉은 아직도 멀었죠. 예, 주봉은 아직 멀었는데 주봉도 올라가면 357 여기 357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 빠지든가 빠질 생각 없으면 357 라인까지는 가야 돼요. 이 주봉은 여기 일단 골드를 찍었는데 그러면 341.72 이 위에서 마감할 건지 아래에서 마감할 건지 이제 그것만 결정해야 돼요.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데드 냈는데 여기 데드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슈가 계속 남아 있어요. 여기 지금 데드 내고 데드 완성하고 쳐 올렸으면 뭐 오류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오류 내고 올라간 거라 뒤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봉이 28일이죠. 28일자 봉이니까 아직 일주일 더 남았어요. 일주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주봉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357 라인까지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냐 그게 이슈예요. 일목으로 보면 여기서 끝낼 거냐 여기서 끝낼 거냐 여기서 상승 끝내고 아래로 쳐박던가 여기서 끝날 생각 없으면 357 라인까지 한 번 더 가든가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면 한 10호 10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호 올라가면 지난달 고가를 넘는 거예요. 지난달 고가를 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달 고가 넘지 않고 이제 주저앉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버티면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고 나서 마감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죠. 뭐 차트로는 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 들어서 누적을 보면, 올해 누적이에요. 올해 1월부터의 누적을 보면 이게 황당해요. 저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개인은 없어요. 응? 개인은 누적이 6천억 매도입니다. 6천억. 그러니까 지금 347이잖아요. 313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34포. 34포 올리는데 6천억 들었어요. 그러면 34포 올리는데 6천억이면 6조면 6조면 340%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340%. 그러니까 개인 매도가 6조 나오면 지금 증시가 2배 가는 거예요. 2배. 더블 갈 수 있다는 거죠. 더블. 지금 한 2,600 정도 하지 않나요? 코스피? 그러면 5,200 가는데 6조 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죠. 이게 왜 황당한지 아시겠죠? 지금의 수급이 얼마나 굉장히 가벼운지. 그러니까 이 수급 구조로 만약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이 6조 원만 매도하면 코스피가 5,200까지 가는 거예요. 작년에 18조 매도했잖아요. 작년에 18조 매도했으니까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10,0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10,000. 작년만큼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피 지수가 10,000을 찍는 거예요. 10,000. 코스피 지수는 10,000인데 삼성전자는 1년에 버는 돈이 32조죠. 그러면 32조 벌고 시총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3배 돼야 되거든요. 지금 빼고 3배. 지금 한 400조 된다 그러면 이제 1,600조짜리 기업이 되는 거죠. 돈은 32조 그대로 벌고. 58조 벌 때 6만 원. 그죠? 58조 벌 때 6만 원인데 32조 버는데 16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16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넘겠네요. 2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올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조 원 정도는 매도가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8조. 근데 6천억이에요. 6천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6천억을 개인이 매수하면 313을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3을 가는데 필요한 돈이 6천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2일 동안에 거의 한 1.7조 원이 이제 매도가 들어왔는데, 정작 이게 누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만 지수를 관리하고 있고, 길게 보면 아무런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은 지금 6조 넘게 매도하고 있어요. 6조. 이 6조가 무슨 돈이냐? 2023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매수한 돈이에요. 그 돈이 6조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12월 물량까지 싹 다 턴 거고, 작년에 못 턴 거 1조 2천억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는 2023년도 11월 이후로 1.2조 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급으로는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누적으로 보면 연봉이 음봉이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연봉이 음봉이어도 문제가 없다고. 근데 지금 34포 위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면 310대 있어야죠. 310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급이라고요.
외국인 매도잖아요. 예.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돈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지수를 황당한 위치에다가 주차시켜 놓고 예, 아니 347을 넘으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요. 예? 개인이 현물을 판다고 347 위에서 정작 밑으로 내려 꽂으면 개인이 현물을 삽니다. 저점에서 개인이 현물을 사고 고점이 되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요. 굉장히 기이한 형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점이 되면 더 올리려고 난리치고 저점이 되면 더 내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은 옵션 쪽에서 버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돈은 옵션 쪽에서 벌어야 되니까 바닥에서는 내리꽂고 고점에서는 쳐올리는 거죠. 예? 근데 정작 현물로 보면 이게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래서 수급으로는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2024년도 1월달 수급을 보시면 예, 외국인이 계속 현물 샀어요. 증시 빠지는데도 계속 샀는데 결국 올랐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뒤에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런 장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에다가 원인을 갖다 붙이면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이냐라고 했을 때 2022년도 9월달 이후로 한번 보세요. 오르난 적이 없어요. 2022년, 3년, 4년, 5년. 그죠? 올해 9월달까지면 3년인다, 만으로. 6개월 지나면 만 3년이에요. 근데 만 3년 동안에 한 번도 오르난 적이 없어요. 외국인이 매도하면 다 빠졌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다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예. 근데 지금 오류가 3개월째 이어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르난 적은 없어요. 한 달 정도 오르난 적은 있어도 3개월이 오르난 적은 없다고. 근데 지금 3개월째 오류가 나니까 다 갖다 이제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래도 상관없다, 저래도 상관없다. 라고 이제, 예,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제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대로 해석을 해야지, 데이터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예, 그 결과에 데이터를 짜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태인을 많이 학살했어요. 예. 우리는 굉장히 그걸 많이 기억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기억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의 그 상황은 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예? 1940년대도 아니고 1960년대에 예, 비슷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알제리에 있었어요. 알제리. 예, 프랑스가 알제리랑 예, 전쟁하면서 알제리 국민들을 학살했죠. 그게 1960년대입니다. 예. 194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 1960년대에도 일어났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1960년대에 일어난 그 학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나쁜 놈이야. 네?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은 나쁜 놈이라고요. 근데 알제리를 학살한 프랑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똑같거든요. 유태인을 죽인 독일이나 알제리, 국민을 죽인 프랑스나 네, 똑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알제리를 죽인 프랑스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라고 표현 안 해요.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은 나쁜 놈 이미지가 엄청 강합니다. 나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별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이 나쁜 건데 어떤 건 별로 안 나쁜 것처럼 포장이 되고 어떤 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더 포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걸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증시가 올라가니까. 네? 증시가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외국인이 매도해서 계속 빠졌으면 외국인이 매도해서 증시가 빠졌다라고 했을 텐데 외국인이 매도해도 막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현상에 맞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다고요. 외국인이 매도해도 증시가 올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해도 증시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꾼다. 그러니까 관점이 변한 거예요. 데이터가 변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는 늘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이 현상을 보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제리를 보고는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치를 보고는 이건 진짜 죽일 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제 눈에 똑같다고요. 나치나 프랑스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저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에서 매수하면 더 고점에서 팔겠죠. 예? 고점에서 매수하면 더 고점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분은 계속 쌓여 있다고. 고점에서 매수한 걸 더 고점에서 팔아버리면 매도분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를 누적시키면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에서 매수해요? 이걸 계속 위에서 아래에서 쫙 매도한 걸 누적했다가 위에서 계속 매수하면서 누적분을 감소시킨다? 그건 꿈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죠. 왜냐? 외국인은 3년 동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뭐 홍콩,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고 짐바브웨 그죠?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알제리 연합,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야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세력은 다 빠져나갔으니까 기존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기존의 세력이 굳이 자기들이 현물을 팔면서 증시를 계속 몰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누적으로는 들어온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팟성으로 치고 빠지는 돈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조 원이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2023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6조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매수한 게 6조인데 지금 2개월 반 동안에 6조 원을 매도한 거니까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얼마나 외국인이 현물을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단 작년에
개인은 현물을 매도한 금액만큼 매수하지 않았어요. 한 5조 원 정도 남겨놨어요. 5조 원. 그러니까 매도분이 5조가 있어요. 매도분이. 매수분이 5조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도분이 5조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분이 1.2조밖에 안 돼요. 2.28조거든요. 그러니까 1조 2,800억밖에 안 되는데 개인의 매도는 5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시가 하락하려면 개인이 5조를 사줘야 되는 거죠. 5조를 사줘야 되는데 그 5조를 어느 위치에서 사게 할 거냐? 그게 전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20대에서 5조를 사게 할 거냐? 340대에서 5조를 사게 할 거냐? 360대에서 5조를 사게 할 거냐? 어딘가에서 5조를 사게 만들어야 작년 물량을 싹 다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개인은 누적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5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이 5조가 쌓이질 않고 그 5조 매수를 지금 연기금이랑 그다음에 기타 법인,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하는 주체들이 그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연기금이 올해 한 3조 정도 들어왔을 거고, 기타 법인도 한 4조 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지금 기타 법인이랑 연기금이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개인한테 떨어지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파는 물량 대비해서 개인한테 매수로 떨어지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매수로 넘어가는 물량이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언제쯤 이걸 넘겨줄 거냐? 네, 그걸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처럼 개인 현물 팔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질질질질질질 연장되겠죠. 네? 개인한테 매수 물량이 넘어가야 되는데 매수 물량이 안 넘어가고 외국인마저 매수해 버리니까 그럼 뭐 기타 법인 사고 연기금 사고 뭐 외국인 사면 개인이 매수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개인의 현물 매수 여부입니다. 개인이 현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내려간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뭐 오늘이나 어제처럼 거의 1조 원 정도 샀는데 좀 아쉬워요. 뭐 1조 원 정도 사면 안 빠지겠죠. 오른다라기보다는 빠지기 어려운 거고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현물이 매수 물량이 넘어가야 되니까 개인한테 매수 물량이 넘어가려면 어쨌든 미국 증시가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 기관이 좀 던지지. 자, 이제 설명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 자,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요.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되고 매도는 고가를 낮추면 돼요. 345 위에서 고가만 낮아지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고가 낮아지는지 여부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9거래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9거래일 남았는데 9거래일 동안에 월봉이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357 라인까지 357 라인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저는 339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